제가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좀 네. 해도 되겠죠? 위원장님, 제가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어폰을 꽂고 들으면서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면 우리 답변하시는 장관님이나 이런 분들 목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좀 되도록 목소리를 크게 이렇게 마이크에 잘 대고 얘기해 주시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거의 막 시간이 그 대부분 심한 시각장애인에게 1.5배 정도는 보장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점자나 이게 대체가 안 됩니다. 들으면서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거의 제가 막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막 애우지 않으면 막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요. 좀 1.5배 정도는 보장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일단 뭐 오늘은 장관님들 비롯해서 다 들으셨죠? 좀 목소리 크게.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답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하시죠? 예. 네.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서미아 의원입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최근 언론에서 크게 보도됐던 정신병원 격리 강박 사망 사고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2022년에서 춘천, 2023년 인천, 2024년 부천에서 정신장애인 격리 강박 사망 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250여 시간 동안 격리 강박을 당해서 사망하신 춘천 정신병원 사건은 유가족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면서 제가 국가인권위원으로 역임하고 있을 때 인권위에 진정까지 냈던 사건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가 나니까 복지부가 춘천시에 재조사를 요구했었는데요. 춘천시는 정기 점검 보고서만 제출했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재조사를 하지 않았고 복지부도 조치 없이 있다가 저희 의원실에서 보도 자료가 나가니까 지난주 금요일에서야 현장 조사를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혹시 조사 결과 보고는 받으셨을까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현장 조사 갔었고 지금도 조사 중이라고요? 예, 아마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있는 제가 아직 정리하고 보고받지는 있는 못했습니다. 중이라고요? 예. 네. 그럼 빨리 보고 받으시고 네, 그 조사 보고서 뭐 내일 오후까지라도 좀 의원실에 제출 가능할까요? 예, 한번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네, 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이번 17일 만에 환자가 사망한 부천 정신병원 사건 네, 이것도 제가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병원장의 유명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떠들썩하게 보도되고 있거든요. 지난주 제가 복지부에 해당 사고에 대해서 조사 보고서를 요청했는데요. 사고 발생 3개월 동안 부천시가 제대로 된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복지부는 이 동안 또 복지부도 유사하게 묵인했다고 좀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청을 하니까 주말에 급히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가족들은 CCTV를 공개하면서 격리 강박 과정에서 의료진의 가실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보고서는 병원이 규정을 지켰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면죄부를 주는 부실 조사가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니까 복지부가 이제 와서 격리 강박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저희 의원실에. 네. 조금 늦장 대처가 아닌가 싶어서 좀 유감이고요. 네. 장관님, 예, 조사 계획은 혹시 나왔을까요? 이게 이제 실태 조사하기로 했잖아요. 강박
격리강박 실태조사에 대한 조사 계획. 예, 그래서 이게 좀 조사하는 사람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제 선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와 함께 그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그게 있습니다. 아니고요. 복지부가 네. 격리강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전체 답변을 말씀하시는 했거든요. 거죠? 네네. 예, 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추진하게 있다는 건가요? 아니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건가요? 계획을 하고 있고 이걸 이제 연구 네. 용역비를 받아가지고 네, 저희가 네. 추진 중에 있는데 연구 책임자도 빨리 선정을 해서 빨리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조사는 아직 시행 전이고 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예.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의견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최근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나 고문방지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정신병원에 대한 독립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공고에 따라서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가 이번 실태 조사에 참여해 환자들의 처한 환경을 직접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단위의 전문가들이 있지만 정신병원 실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전문가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당사자가 참여하는 실태 조사에 대해서. 네. 네, 저희가 동의- 실태 조사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당사자분들은 이제 개선 방안 만드는데 참여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관님 답변은 이제 네. 그렇게 생각하셨지만 제가 제안하면 당사자 네. 단체에 대한 실태 조사 참여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현재 장애인 실태 조사들 다른 정신병원 말고도 다른 장애인 관련 실태 조사들이 대부분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장관님께서 실제로 당사자들이 없는 실태 조사가 네. 결국에 자칫 잘못하면 형식적인 조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격리 강박 사망 사건이 크게 이슈되고도 있고 인권위 조사도 시행되고 있는 만큼 네. 당사자 참여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이 부분을 꼭 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네.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네. 네. 당사자 참여 보장하시겠다는 말로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관심 갖고요. 네. 조사 계획 수립되는 대로 또 의원실에 보고를 좀 예, 해주시기 그렇게 하도록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네. 예. 또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강리 강박 규정과 책임이 느슨하고 실태 조사 의무도 없어서 환자가 사망해도 지금까지 관리 감독조차 안 되는 실정이었습니다. 예. 맞죠? 예. 부족한 점이 관련해서 많습니다. 네 관련해서 제가 조사 의무와 책임자 처벌 강화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장관님 검토 혹시 하셨을까요? 예, 발의하셨다는 말씀 들었고, 네.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아주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벌칙과 관련해서는 그 벌칙 요건과 관련해서 해석이 좀 달리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안 네. 소위 때 네. 잘 논의를 하도록 하여튼 하겠습니다. 개정 취지는 네, 동감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정신병원의 격리 강박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장관님 이하 부처에서 관심 있게 꼭 검토를 해주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정신장애인 격리강박 실태 조사가 모범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당사자 단체의 참여 꼭 보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장애인 학대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보시죠.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가 2018년에서 2023년 5년간에 거의 50%가 증가했습니다. 3,658건에서 5,497건입니다.
지금 학대 피해 현장에서는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의 장애인 학대 예방과 종합 전략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이것도 장애인 복지법 일부 개정안에 발의를 했는데요. 학대 피해를 지원하는 체계도 중요하지만 예방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학대에 대한 상황을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에 별도 포함되도록 제안을 했는데 장관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취지에 공감을 하고 그걸 이제 장애인 종합 계획에 포함하는 방안 그 관련 아마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 김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